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TQQQ 매수했던 거는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10분 뒤, 그러니까 10시 40분에 매도가 됐는데요. 79달러에 103주 전량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32%에 실현 손익은 약 16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10시 40분이긴 한데 제가 어제 좀 일찍 잠에 들어가지고 이게 매도가 됐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저희 딸이 요즘에 계속 악몽을 꾸는지 계속 저랑 아내를 깨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깨서 보니까 매도가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가를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이렇게 확 빠지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차트를 보니까 여기가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걸어 두었더니 매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78.13달러인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이후로 주르르륵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전형적인 개미라는 거를 이럴 때마다 느끼는데 뭐 미국 주식은 언젠가 오를 거니까요. 그리고 뭐 더 하락하면 매수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5월 실현 손익은 이렇고요. 그리고 누적 수익은 약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보니까 약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약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도 수익을 얻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LD 매매 현황인데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그 키움증권이 토요일에 서버 점검이 들어가가지고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수기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일단 매일 한 주씩 매수하고 있고요.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한 주 추가, 121선 아래로 내려가면 한 주 추가, 그리고 CNN 공포 탐욕 지수의 극도 공포 구간에 들어가면 한 주 추가하는 조건인데 오른쪽 토스증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1선 여기에 있고 121선 여기에 있는데 주가는 여기에 있으니까 기본 한 주만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23일 기준으로는 17주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공포 탐욕 지수 보면요. 어제는 58이었던 게 오늘 59로 1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PE 지수는 26.87에서 5월 22일 26.97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35.74에서 35.89로 약간 반등을 했는데 뭐 그게 그거네요. 개미 지수입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하니까 상승 하나. 그리고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이게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 아까 보신 것처럼 나스닥 PE 지수가 수익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저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주식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었으니까 중립이고요. 그리고 매번 언급드리는 유튜버 A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이분은 숏을 쳤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락 팩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네이버 메인에는 미증시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이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뉴스는 이제 케빈 러시가 연준 의장에 취임했다는 점인데요. 보통 케빈 러시를 매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케빈 러시는 절대로 시장이 무너지게 만들 사람은 아니지만 거품에 끼게 할 사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적 완화 이후에 2차, 3차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 시장을 붕괴시킨다 이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시장이 망가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개입할 사람인데 거기서 불필요하게 더 부양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닥 매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임했다고 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마르크스의 주장을 공부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산자들은, 다른 말로 노동자들이죠. 생산자들은 오직 생산수단을 소유할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 때문에 공산당에서는 농장이나 공장을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해가지고 그 생산한 생산물을 분배하는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구성이 된 건데, 왜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천지창조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가 됐을 때 세상에는 단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 노동력만 있는 노동자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노동력 말고는 없는데, 이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공장을 표현했냐면, 공장이라는 거는 이 마르크스가 언급한 생산 수단이 총망라된 집합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 수단을 바로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총 집합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자본가는 이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기가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이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이 세상이 창조된 순간에는 자본가랑 노동자 둘 다 각각 3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임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데 1년 동안 일하면은 이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금화 하나를 노동자에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동자가 금화 한 입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게 전부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어떤 물건을 이 노동자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공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생산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화 한 잎을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다른 기타 경비가 들어갈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노동력만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본가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금화 한 잎을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자신이 지출한 금화 한 입보다는 높은 가격에 그 물건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계산의 간편함을 위해서 그냥 이 물건을 금화 2개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 자본가는 물건을 팜으로 인해서 금화를 4개 소유하게 되고, 이 노동자는 금화를 2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내가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고 물건을 샀는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금화의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파업을 일으키겠죠. 뭐에 대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자본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았어. 너 그러면 1년 동안 일하면 금화 2개를 줄게라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보다 비싸게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금화 3개의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본가는 금화 5개를 가지고 노동자는 금화 1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해서 돈이 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아까 같이 노동자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을 한 거고, 그래서 공산당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이 노동자가 노동을 해가지고 임금을 번 다음에 이 생산된 물건을 팔았을 때 이 공장은 금화 2개를 벌어들이는 공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다음번에는 이 공장은 금화 3개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되면은 이 공장은 그 말을 4개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공장은 생산하는 돈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공장은 생산하는 돈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산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력만 가지고 해봤자 절대로 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생산수단 없이 그냥 노동력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른 말로 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